오늘 만나보실 모델 조금은 특별한 차죠. 르노 메간 RS인데요. 자, 우리에게는 사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F1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르노 역시 모터스포츠에서 한 획을 그은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메간 RS, 우리에게는 뭐 벨로스터 N이 있지만 르노에는 뭐 클리오 그리고 메간 시리즈가 있죠. 물론 국내에 들어왔던 클리오는 저배기량, 고연비를 추구하는 모델이었지만 지금 타고 있는 이 메간 그리고 RS는 조금 다릅니다. 메간 RS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이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자, 특별한 차를 만난 만큼 오늘 뭐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메라를 이쪽으로 보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현재 지금 우엔들이거든요. 자, 르노의 고성능 지향 모델 메간 RS가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가속 한번 볼까요? 기어비가 생각보다 짧은 편인데 우엔들 환경이다 보니까 사실 아직은 어색합니다. 차가 달려나가는 느낌은 전륜구동형 모델, 저도 이제 고출력 모델들을 뭐 많이 타보긴 했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이제 튠을 해서 조금은 뭐 나름대로 전륜구동으로서는 하이토크 고출력을 타봤었는데 확실히 양산차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 여기서는 뭐 분명히 차이가 나죠. 120으로 보이실 텐데 속도는 좀 대략 한 180km 정도가 돼 있고, 안전이 중요하니까 사실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긴 할 텐데, 자, 그래도 이 한국을 찾은 메간 RS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 보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차량 자체가 좀 예민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놓는 시간 조금 부드럽게 조작을 하지 않으면 약간은 좀 신경질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조작의 섬세함,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메간 RS다. 저배기량 엔진을 쓰죠. 통상 이제 2리터급들이 250마력 이런 출력을 내는 경우가 많고, 이제 국내도 280마력까지 내는 차들이 생겼죠. 물론 이제 뭐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뭐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서 400마력을 전후하는 경우가 있지만 1.8리터 배기량으로서는 충분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엔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메간 RS 280의 엔진은 1.8리터 배기량을 갖고 있으며 보어 79.7mm, 스트로크 90.1mm의 롱 스트로크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6000rpm에서 나오는데 최대 토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2400rpm에서 발휘된다는 특징이 있죠. 압축비는 10.3대 1이고요. 엔진의 반응성 자체는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속에서의 토크감도 당연히 좋았고요. 자, 기본 제원을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조금 특별한, 저희도 사실 놀란 부분인데, 이 엔진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 이 르노 삼성이 관여를 했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회사 이름도 좀 어렵게 불러야 되는 르노 코리아 자동차 엔진 개발, 그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제 엔진을 하드웨어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로도 이제 저희가 최적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지금 타고 계시는 1.8리터 GDI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태생은 1.6리터 GDI 터보를 닛산에서 이제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전신의 1.6리터 GDI 터보 엔진을 이제 보어 스트로크를 좀 디자인을 바꿔서 이제 1.8리터로 바꾼 거고요. 연구진들이 그 엔진 제어, EMS 제어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닛산의 가장 큰 강점은 이제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에 대한 개발 노하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신인 이제 1.6L GDI 터보 엔진 자체가 이제 닛산에서 파생됐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가솔린과 디젤 측면에서 조금 더 최적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민하게 르노, 닛산 사이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딘가를 고려했을 때 르노 코리아 자동차가 적합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맡아서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EMS 소프트웨어는 좀 저희가 주도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이 된 거죠. 엔진을 하셨다 그래서 엔진 세척을 해주셨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실 제어라는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상품을 개발을 할 때 이 차의 목적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차를 정말 스포티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승차감이나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좋아하시는 세단의 정숙성을 더 우선시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전에 이 개발 컨셉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최적화라는 작업은 이제 차량의 그 지오메트리, 전체적으로 엔진의 위치라든지 지오메트리, 그리고 차량의 웨이트에 따라 가지고 최적화해서 엔진이 정말 이상적으로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실내에 있는 소비자께서 승차감이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뒀을 때 무작정 스포츠성만 따질 수 있는 셋업을 하다 보면 승차감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만들었다. 뭐 일반적으로 뭐 튜닝을 좀 해보신 분들이면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흡기 튜닝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배기도 되게 중요하고, 결국 흡기 온도를 얼만큼 최적화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각각의 요소들이 다 있죠. 메간 RS 같은 경우는 현재 나와 있는 엔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마력 정도 되는 근데 이전 구형 모델 같은 경우 275마력 정도 진행이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재 있는 SM6랑 동일한 컴포넌트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엔진 베이스는 비슷하긴 하지만 크게 보면 이제 터보 차저의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인젝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오일 펌프 같은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토크 대응을 위해서 뭐 기어박스도 약간은 좀 사양이 다른 게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알핀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하드웨어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단으로 220km를 전후하는 성능을 냅니다. 6단은 탑스피드를 지향하긴 하는데 사실상 크루징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차가 지향하는 것 초고속 주행보다는 200km 언더에서 좀 더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셋업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네요. 메간 시리즈는 혼다 12갈과 함께 니르부르크링에서 최고 랩타임을 겨루는 차 중에 하나죠. 물론 거기서 최고 기록을 세운 것은 이제 트로피 시리즈죠. 트로피가 있고 이제 트로피에도 R이 있는데, 오늘 타는 차는 이제 기본형 그리고 초기형, 지금 2018년형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면 국내 이 매니아층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가속력을 볼까요? 타이어의 컨디션도 조금 떨어졌지만 PCS가 완벽히 해제가 되지 않아 구동 초기에 RPM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약간의 휠스핀과 동시에 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조금은 아쉬웠죠. 참고로 메간 RS 280의 공식 가속 기록은 5.8초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300마력 사양은 5.7초의 기록을 갖고 있고요. 안정감은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동일 코스를 저도 이제 많이 주행을 해봤지만 후반에 밀어주는 느낌은 아무래도 배기량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2리터 모델들이 낫네요. 쉽게 말해서 200km 언더까지는 타 모델들, 뭐 300마력급 차들과 견주더라도 충분히 경쟁할 만한데, 탑 스피드 경쟁에서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5단까지가
네, 제대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서스펜션이 약간은 단단한 편인데 지금 달리는 이 코스가 노면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이 구간에서 신경질적으로 튀는 차들이 많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해 탔었던 아우디 RS 같은 경우 여기서 좀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이 포르쉐 GT3 성향 자체가 이제 서킷 자체에 있는 차이다 보니까 이런 노면에서는 매우 불안했거든요.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이 RS는 서스펜션 세팅이 매우 잘 되어 있네요. 이거 자연들이었으면 조금 더 제가 자신 있게 몰았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무핸들 차를 만나는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물론 이제 뭐 경차나 이런 차들은 뭐 만났던 적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200마력대 오버의 무핸들 차를 만나는 경우가 사실 드문데 그래도 한 가지는 느낄 수 있다. 이놈들 셰시 밸런스를 정말 잘 잡았다. 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려면 일단 핸들링 섹션으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차 분위기는 이 스티어링 빼고는 SM6를 타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유된 것들이 많거든요. 서스펜션부터. 그래서 이따가 SM6를 또 TC300을 타보면서 얘네들 간에 이제 차이가 뭔지 확인을 할 텐데 좋다. 자, 그리고 이 차에는 이제 4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고속을 달리고 있을 때 크게 이제 느낀다고 보면은 좀 거짓말이긴 한데, 네, 어쨌든 부드럽게 레인 체인지를 하고 있을 때 그때도 민첩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게스트가 있죠. 네, 우리 또 간만에 정희철 선수를 불렀는데 오늘은 또 서킷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서킷까지 같이 가면 좋겠고 이따가 다들 만나보시죠. 자, 그러면 핸들링 섹션으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메간 RS 디자인을 볼까요? 헤드램프와 그릴의 디자인은 익숙합니다. 전형적인 르노 스타일이죠. C자형 주간 주행등과 독특한 그릴의 형태가 메간 RS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능 모델에 어울리는 과격한 형태의 범퍼를 갖춰서 확실히 디자인이 달라 보이죠? 엠블럼 하단의 RS 배지와 독특한 형상의 안개등도 특징입니다. 메간 RS에는 와이드바디 디자인이 쓰였는데요. 일반 모델 대비 전륜 부분이 60mm, 후륜도 45mm가량을 키워서 더 넓어 보이게 만들었죠. 높이는 일반 모델 대비 5mm가량 낮고요. 전륜 팬더가 커지면서 원활한 공기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공기 배출구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로커 패널을 오목하게 만들면서 상대적으로 잘록한 허리를 갖도록 했고요. 휠 디자인도 독특한데 르노의 엠블럼인 로장주를 연상시키는 다이아몬드 패턴을 교차해서 만들었죠. 리어램프도 익숙하죠? 중요한 것은 디퓨저에 있습니다. 최대한 후륜 측에 근접시킨 디퓨저의 형상인데요. 단순한 멋이 아니라 공기역학 측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렌지 색상의 외관은 메간 RS를 위해 르노 스포츠 모델의 전용 컬러로 쓰이고 있고요. 실내도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죠? 스티어링 휠 버튼을 비롯해 센터 패시아 디자인,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고성능 모델의 분위기를 내도록 조금은 꾸몄죠. 스티어링 휠에도 RS 로고를 넣었습니다. 12시 방향을 표시해주고 있고요. 실내 곳곳에 레드 스티칭을 넣어서 스포티한 분위기를 내도록 했습니다. 시트벨트를 포함해서요. 도어 패널과 센터 암레스트 등을 카본 느낌이 나는 소재로 꾸민 것도 특징이죠. 시트 디자인도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허리를 기본으로 허벅지와 어깨까지 단단하게 잡아주도록 만들어서 운전할 때 편했죠. 헤드레스트에도 RS 로고를 넣었고요. 뒷좌석은 다소 평이한 수준이죠. 앞뒤좌석 모두 직물로 마감되어 있고요. 또한 열선 또는 통풍 기능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불만이 될 수 있겠죠. 프랑스 차답게 공간 활용성을 잘했는데 자, 나머지 공간들을 볼까요?
메간 RS가 내는 감성 측면의 소리도 들어보시죠. 확실히 우리에게 익숙한 르노 삼성 모델들의 그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뭐 르노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유럽 사람이든 아니면 한국 사람이든 전혀 어색함이 없네요. 이번에는 제동 성능도 알아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래된 타이어 때문에 제동 거리가 39.3m 가량 나왔습니다. 최장 거리도 40.5m 정도로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평균이 39.9m로 최종 체크가 되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의 성능은 뭐 당연히 누가 봐도 대단하죠. 하지만 타이어의 경화 문제로 미끄러짐이 심했습니다. 타이어의 사이즈, 제동 시스템의 성능을 감안하면 정상 컨디션에서 약 35m 전후 또는 미만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브레이크의 컨디션, 정확히는 이제 타이어가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이 제동 거리가 약간 더 나온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통상 이제 자동 변속기나 듀얼 클러치 모델의 경우가 이것보다 조금 더 짧은 제동 거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그래요. 그래도 이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할 때 이때 뭐 감각적인 부분 충분히 좋은 편이고, 리니어하게 반응합니다. 현재는 이제 브렘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메간 RS 핸들링 성능을 볼 텐데요. 뭐 이제 시작과 동시에 느껴지는 점인데 확실히 날카롭게 튜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륜 구동 차들을 타다보면 겪게 되는 이제 가장 큰 아쉬움이 언더스티어잖아요. 반면에 후륜 구동 모델들은 이 언더스티어 기본 세팅은 그러하지만 가속 페달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 하중 이동 그리고 가속 페달로 오버스티어 혹은 이제 뭐 뉴트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조작해서 탈 수 있는데, 전륜 구동인데 사실 이와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차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시스템적으로 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약간 이질감이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대략 이제 60에서 100 사이에서가 약간 이질감이 있긴 한데, 그것을 뭐 논외로 본다면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자 타이어가 지금 그립이 좀 안 나와서 아쉽긴 한데 정말 좀 전륜 구동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네요. 자, 어쨌든 핸들링이라는 부분으로 놓고 보면 자 충분히 만족할 만합니다. 확실히 이게 시대가 좋아졌고 그만큼 이제 기술 발전이 있다 보니까 만족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대요. 다만 이제 이 수동 변속기를 쓰고 있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1, 2단은 사실 넣기가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핸들 환경이 조금은 덜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3단을 들어갈 때 이 변속하는 부분에 약간 어려움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5, 6단 이 중앙부를 맞추기 힘들다는 게 약간은 좀 아쉬움이 되네요. 뭐 이것도 익숙해지면 되겠지만 어쨌든 처음 차를 탔을 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서스펜션은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니르부르크링에서 확실히 다듬고 그 타겟, 그러니까 지향점을 잡고 튜닝을 한 그런 브랜드답게 상당히 대단한 성능을 보여주네요. 이런 차들이 좀 빨리 들어와주고, 뭐 현대도 지금 N을 하고 있지만 경쟁을 해주고 이랬으면 뭐 여러 이제 팬층이 형성되는 것도 있지만 문화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같이 차를 타고 있는 정희철 선수가 많이 기다리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코너를 빠르게 공략하면서 느껴지는 건 역시 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이 파워 언더스티어
이 푸시 언더스티어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스몰 코너에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스티어를 조작하면 리어가 마치 후륜구동 차량을 운전하는 것처럼 같이 선회가 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은 진짜 처음입니다. 전륜구동 타면서 지금 미끄러지는 거 보이세요? 전륜구동인데 마치 후륜구동 차량을 타고 있는 것처럼 리어의 움직임이 굉장히 경쾌해요. 실제 제가 TCR 전륜구동 차량으로 이 레이스 트랙을 운전할 때보다 조금 더 가장되게 표현하면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반 양산 타이어가 아닌 슬릭 타이어가 장착된다면 훨씬 더 좋은 이 코너링 성능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사실 양산차에 아무리 튜닝을 잘 하더라도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게 목적인 주된 차량들이기 때문에 이 롤을 억제하는 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메간 RS 같은 경우는 마치 레이스카에 튜닝되어 있는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는 차량처럼 롤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정말 이 타이트한 느낌이에요. 마치 이 프랑스 차가 아니라 독일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굉장히 타이트해요. 자, 제가 이렇게 지속해서 차량을 몰아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레이크의 페이드 현상이라던가 이런 느낌들은 전혀 없어요. 보통 이렇게 주행하게 되면 잘 튜닝되어 있는 양산 스포츠카라고 하더라도 보통 스펀지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브레이크의 지속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땀나는 거 보이시나요? 와, 제가 레이스카 운전할 때도 이렇게 땀 안 날 것 같은데 와, 전륜구동은 기본적으로 운전하기 굉장히 까다롭지 않은 차량인데 이 차량은 마치 전륜구동이지만 후륜구동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코너링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와, 컨트롤하는데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요 지금. 와, 장난 아닌데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이 차는 전륜구동에 탈을 쓴 후륜구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륜구동이 이런 느낌을 낼 수 있지?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정희철 선수의 리뷰 어떠셨나요? 요즘 점점 말을 잘해요. 자, 후륜구동에 탈을 쓴 전륜구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메간 RS 하체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그 프론트 X를 보시면은 일반 전륜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위쪽에 또 하나의 피벗 포인트가 있거든요. 일반 차량은 로어 암 쪽에만 포인트가 있지만 위쪽에 포인트를 하나 더 둬서 스티어링 액시스를 기존의 전륜 차량 대비해서 조금 더 세우는 효과를 갖고 왔어요. 이 스티어링 액시스가 뻗어나오는 방향과 타이어의 센터 라인하고 만나는 그 점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전륜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약점, 노면의 어떤 인풋에 돌기나 이런 것이 만났을 때 전륜 차량은 휠, 타이어, 서스펜션이 프론트 바디를 쳐 올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특히 이런 고성능 전륜 차량의 트랙 버전들은 연석을 만났을 때 바디까지 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때 이런 프론트 허브, 스페셜한 허브를 제작을 하면 그 쳐 올리는 효과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크 스티어 측면에서도 차량 동력학에서 얘기하는 그 스크럼 레디어스가 상당히 간격이 좁아지거든요. 전륜 차량의 각 양쪽 등속 조인트가 우력에 의해서 토크 스티어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순간적인 토크가 올라가서 상당히 감소시키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륜 고성능 차량이 가질 수 있는 약점을 최소화했다라는 게 메간 RS 그 프론트 엑셀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TV 링크라고 하는데 이쪽 로어 링크도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해서 언스프렁 매스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로피 R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올린즈 쇼크를 추가로 장착을 할 수 있어요. 이 올린즈 쇼크는 좀 고가의 사양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DFB, 그러니까 듀얼 플로우 밸브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밸브 세팅이 트랙에서나 아니면 일반 노면에서도 그 핸들링 성능은 잡아주면서 노면의 자잘한 진동이나 요철로 이런 것들은 댐퍼가 알아서 흡수하고 차체까지 들어올리지 않는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올린즈 쇼까지 장착을 한 트로피 버전은 이제 트랙에서 더 연석이나 이런 것에서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비갈은 어떻죠? 시빅 타입 R도 요거와 유사한 타입으로 시빅 기본 노멀 대비해서 타입 R은 이런 비슷한 형상의 프론트 허브를 제작을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메간 RS의 리어 엑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육안으로 보시다시피 SM6와 동일한 그 토션빔 타입의 엑셀에 추가적으로 액추에이터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터를 가지고서 속도 60 미만에서는 앞 타이어와 역상으로 앵글을 2.7도까지 주고요. 그 다음에 60 이상에서는 앞 타이어와 동상으로 그 앵글을 1도 내외로 주고 있습니다. 저속 60 미만에서는 아무래도 그 리스판스 위주로 조금 더 세팅이 되어 있고 60에서 100까지는 휠 베이스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스테빌리티 위주로 안정성 위주로 세팅을 조향을 튜닝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리어 엑셀은 기본적인 형상이나 여기에 부시 위치나 그리고 쇼의 기울어진 경사도 스프링의 각 포인트들이 SM6와 거의 유사해요. 컴포트나 핸들링 그리고 이런 고성능 차량까지도 동일한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SM6 토션빔이나 그 메간 RS 토션빔이나 둘 다 핸들링, 컴포트, 그다음에 기타 항공 노면에서 여러 가지 스트로크가 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서스펜션의 움직임들을 지금 이 지오메트리로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메간 RS의 엔진을 개발할 때 한국 연구진이 관여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르노 연구소 측으로 엔진의 개발 과정 그리고 서스펜션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답을 받았죠. 그래서 현재 르노 코리아에서 시판하는 SM6 TCE를 PPL로 등장시키는 조건으로 메간 RS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SM6 TC300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기브앤테이크죠? SM6 TC를 타고 있습니다. 사실 TC300은 그렇게 많이 팔리는 차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앞서 이제 탔었던 그 르노 메간 RS 앞에서 얘기 들으셨겠지만 사실 이제 하체 쪽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 셋업에서 지향점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초기형과 지금의 SM6를 비교하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죠. 리어 서스펜션이 상당히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여기에 컴플라이언스 튜닝을 가미하면서 승차감을 많이 높였는데 그 때문에 사실 이제 연구진들 입장에서는 좀 괴로웠을 거예요. 본래 이제 서스펜션 쪽, 셰시 쪽을 담당하는 분들은 성능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은 승차감이죠. 그래서 이제 승차감과 타협을 하게 되는데 제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셋업이 맞습니다.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초기에 르노가 설정한 그런 기본적인 이 운동 특성 그런 것 정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핸들링 성능과 이 승차감 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승차감 쪽에 이제 비중이 높아진 것이 이제 현재의 SM6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SM6 지금 이 TC300이 처음에 나올 때 조금 재밌었죠? 무슨 일반 대중 세단을 이 행사를 인제 스피디움에서 했었죠. 나름대로 이제 성능에 대한 그런 것들을 끌어낸 것인데 뭐 지금 사실 아쉬운 것은 ESC의 개입 이제 프랑스 차들이 좀 보수적이죠. 그래서 이 푸조도 고성능 모델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ESC가 꺼지지 않도록
해주고 있고 PCS 정도가 꺼지긴 하지만 시속 60km 정도를 넘으면 다시금 개입하게 만들어놨는데 현재 이 르노 SM6도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은 예측하기 쉬운 뭐 사실 이제 모든 자동차 연구소가 그렇지만 선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핸들링 그리고 이 언더스티어 이런 특성을 보여줘서 그건 좋네요. 리프트오프라고 하죠. 가속페달 밟고 있다가 훅 떼고 스티어링을 꺾는 경우도 예측한 라인에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도움되는 셋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다만 앞서 탔었던 차가 너무 잘 달리는, 특히나 이제 핸들링이 좋은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것보다는 확실히 마일드하긴 하네요. 근데 좀 편해요. 일단은 자연들이잖아요. 우리는 자연들이 좋으니까. 그리고 앞서 이제 좀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차의 엔진 배기량만 사실 갖고 별로 이제 사실은 완전히 이제 좀 차별화된 그런 거 엔진이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또 이 한국 기술진의 이런 노력이 녹아 있고, 뭐 어쨌든 한국 사람이 잘하는 건 우리로서는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아니 RS 르노 스포츠 여기서 이 한국인의 손길을 이제 받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특별하고. 오늘 만난 르노 메간 RS 상당히 마음에 드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SM6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이 르노라는 회사가 지향하는 그런 지향점과 포텐셜에 대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느르부르크링에 대한 도전, 뭐 혼다와 계속 싸우게 될 텐데 그래도 혼다보다는 우리와 조금 더 가까운 이 르노의 손을 살짝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뭐 기회가 된다면 사실 이제 트로피 R 같은 모델을 만나보면 좋겠지만 국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법규 때문에 들어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르노 코리아가 조금 더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그룹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잘 표출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차였죠. 르노 메간 RS를 만나봤습니다. 지금은 SM6고요.